네, 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자, 36번, 37번 글의 순서와 38번, 39번 한 문장 삽입 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두 문제 유형은 첫 번째 공통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공통점은 답에 근거 얻는 포인트는 같습니다. 답에 근거 얻는 포인트.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둘 다 어떤 순서의 의미야. 논리적 흐름의 의미. 그러면 연결고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첫 번째가 바로 부사 또는 연결사, 그러니까 접속사 느낌. 이러한 것들이 답에 대한 근거가 돼요. 순서를 찾는 데 있어서. 그럼 말 안 해도 뭐 ly, ly라든지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 있죠. 전부 다 부사라겠잖아. 굉장히 부사의 종류는 많습니다. 뭐 갑자기 불행하게도 이런 느낌의 부사도 있지만 이제 곧 뒤이어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사잖아요. 그다음에 연결사 접속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대조적으로 뭐 이런 것들 무조건 답에 대한 근거 있어야만 문제가 성립되는 유형들이에요. 이 두 유형은. 자, 두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뭐 부정대명사, 그리고 지시형용사 따라 볼게요. 지시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전에 뭔가 나타내는 명사가 있어야 대명사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연결고리가 되죠. 지금 말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사실은 보는 것을 선생님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나 지시, 디스가 가리키는 대상이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뭐 지시 형용사 중에 지시 형용사는 꼭 뒤에 명사까지 같이 한 덩어리를 알아줘야 돼요. 딱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거랑 디스펜이 가리키는 거랑 달라. 디스펜은 앞에 펜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답에 대한 근거는 이게 더 많이 주죠. 대표적으로 서치입니다. 서치. 물론 이제 that, 뭐 these, this 이런 표현도 있지만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로 such people, such students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러한이라는 뜻이죠. 그러한. 이러면은 그 전에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학생들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such scientist 하면 앞에 scientist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답에 대한 근거를 주는 거죠. 무조건.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어휘입니다. 같은 어휘는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어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포진되어 있고 저쪽에도 포진되어 있으면 답에 대한 근거는 안 되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레이드라는 성적에 관한 얘기가 성적에 관한 얘기가 박스에 있는데 이게 밑에서 두 번째 줄에만 딱 있네. 그레이드라는 단어가. 그러면 그 근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같은 어휘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내용이. 이러한 것들이 답에 대한 근거입니다. 두 문제 유형 다. 이해갔죠? 이걸 읽으면서 놓치지 말란 얘기지. 이것만 해석 안 하고 이거 찾아서 문제 풀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뒤 관계를 파악하는데 순서를 파악하는데 놓치지 말란 뜻입니다. 그러면 차이점 뭐냐? 자, 차이점 알아두세요. 차이점. 두 문제의 차이점. 이러한 답에 대한 근거가 있는 곳이 달라요. 있는 곳. 자, 그럼 36번부터 볼게요. 36번은 박스가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유형 자체는 박스가 중심 내용입니다. 이해갔죠? 박스가 중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ABC가 그 근거, 뒷받침 내용이에요. 이해갔어? 무슨 말인지? 이 뒷받침 내용에 있어서 논리적인 흐름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딱 눈에 봐봐. 답에 대한 근거는 ABC 첫 문장에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선생님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첫 문장에 첫 단어 콤마가 있으면 무조건 답에 대한 근거예요. 첫 단어 콤마. 그 다음에 첫 문장. 그러면 첫 단어는 부사나
연결사가 있다는 얘기고 첫 문장에 어딘가에 답에 대한 단서는 대명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첫 ABC 첫 단어와 첫 문장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란 얘기야. 첫 단어와 첫 문장에서. 절대 놓치면 그것은 이 때문에 문제가 나온 거야. 이 때문에 출제자는 여기를 잘랐다고. 글의 내용 중에. 그것이 가르치는 대상 찾아야지. and 때문에. 그죠? 쓴 때문에. 곧, 콤마. 첫 단어 콤마는 여러분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 여기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 쓴, 이것 때문에 답에 대한 단서 준 거죠. 그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없죠. 이해 갔어요? 볼게요. 봐봐, 잘 봐. 그것은 또한 답에 대한 단서네.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또한이라는 얘기는 유사한 뜻이 한 번 나왔다는 얘기고 이건 두 번째라는 얘기죠. 또한은 두 번째. 부사잖아요. 부사. 부사는 답에 대한 단서 준다 했잖아. this 이게 가리키는 대상 찾아줘야지.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답에 대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 선생님, 그러면요, 무조건 첫 문장, 첫 단어에 답에 대한 단서가 무조건 있다겠는데, 없을 수도 있나요? 없을 수도 있겠지. 대부분 있어야지. 없다면, 무조건 연결고리는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어휘라든지, 이어진 느낌은 줘야 한다는 거죠. 이해 갔어? 그런데, 이제 잘 알아야 돼. 38번, 39번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딱 두 가지 유형으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답에 대한 단서는 박스 안에 있습니다. 답에 대한 근거는 박스 안에 있다고. 아까는 ABC 첫 줄에 쓰죠. 답에 대한 박스는. 그럼 이거는 뭐 때문일까요?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낸 거지. 출제자는. 답에 대한 근거는 이 박스 안에 있죠. These obstacle. 이러한 장애, 이러한 방해물 때문에 그럼 그 전에 뭐가 나왔다? 방해물이 나왔다. 이해가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것 때문에 무조건 답에 대한 단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왜 어렵냐면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 뒤에 온다는 얘기죠. 뒤에 온다는 얘기죠. 이 문장이. 왜? 이게 받는 말은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중요하니까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 삽입 문장은 어떤 문장의 앞에 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문제를 내요. 예를 들면 이 복이 뒤에도 답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요. 뒤에도. 뒤에 뭐가 있겠어? 당연히 연결사, 부사, 아까 대명사, 지시형용사, 같은 어휘. 이 뒤에. 그랬을 때 이게 여기에 있는 걸 받는다라는 얘기지. 지금 차이점 알겠어? 박스의 답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어떤 문장에 뒤에 온다는 얘기잖아. 이 문장은. 그런데 1번, 2번, 3번 뒤에 보기에 답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어떤 문장, 이 문장은 어떤 문장에 앞에 온다는 얘기지. 왜? 이게 여기 있는 내용을 받는 거니까. 잘 정리돼요? 이것은 이제 디즈 이것 때문에 답에 대한 단서인데 잘 봐. 1번 뒤에 뭔가 답에 대한 근거 있을 만한 거 없죠. 아까 답에 대한 근거는 알려줬잖아. 세 가지. 2번도 어너더란 표현이 있지만 앞에 이제 뭐 obstacle, one, 어너더니까 답에 대한 거. 3번 뒤에 봐봐요. 여러분. 놓치지 말란 얘기야. 이걸 찾아란 얘기 아니야. 썸플랜이. 자, 4번. These exploration. 그러면 만약에 박스 안에 이런 디즈가 받을 만한 내용이 박스가 있다면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지. 반대로 박스 안에 어떤 내용이 디즈 익스플로레이션이다. 아니다 하면 답은 4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가 갑니까, 선생님 말? 잘 봐. 39번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요. 39번은 박스에 답에 대한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
여기에 지금 뭐 대명사나 지시형용사 이런 거 있어? 없죠. 접속사나 연결사 있어? 없죠. 답의 근거가 없어요. 답의 근거가 없으면 문제 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은 왜 냈냐? 1번, 2번, 3번, 4번, 5번 뒤에 답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요 문장이 그 문장의 앞에 온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지. 또는 같은 어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봐봐. 이건 그냥 팁이에요. 이렇게 풀면 안 돼. 뒤에 답에 대한 1번 뒤에 답에 대한 근거 없어. 우리가 본 거. 2번 없어. 3번 instead 접속사 있어. they가 받는 말. 만약에 they가 받는 말이 여기에 있으면 이거라면 답은 3번이 되는 거라고. 지금 선생님 유형 알겠어? instead 대신에라는 것은 내용 전환이잖아.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지금 반대되는 전환이라면 답은 3번이라고. 출제자는 이 박스 안의 답에 대한 근거 38번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38번은 박스 안의 답에 대한 근거에 의존해서 푸는 거고 39번은 박스 안에 답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뒤에 답에 대한 근거를 보고 어떤 문장이 앞에 오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고 이렇게 답에 대한 근거는 같지만 있는 위치가 달라. 그러면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다시 하나 ABC 문제 같은 경우는 ABC 첫 단어나 첫 문장, 첫 줄에 의존해서 풀어야 된다. 답에 대한 근거 그 세 가지에. 두 번째, 한 문장 삽입 문제도 둘로 나눌게요. 박스 안에 답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이것은 어떤 문장의 뒤에 오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박스 안에 답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또는 답에 대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5번 뒤에 뭔가가 또 답에 대한 근거가 있다, 보인다. 연결사나 지시사나 대명사나 이런 것들 보이면 이 박스가 그 문장의 앞에 오지는 않을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후자 39번 문제 유형을 내가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박스 안에 답에 대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이제 2학년, 3학년 대푼들 풀 때요. 이 근처인 것 같은 데까지는 알아.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4번인 것 같기도 한데 또는 둘 다 말이 되는데 그래요. 근데 둘 다 말이 될 수는 없어. 뭐 때문에? 이 뒷문장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뒷문장 때문에. 뒷문장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어디 뒤에 오거나만 알면 안 되는 거고 이 문장이 어디 앞에 오거나까지 연결을 시켜줘야만이 확실한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찍더라도 나는 3번을 찍을 거라고. 전혀 찍을 때. 왜? 그냥 내진 않았거든, 이 문장을. 어떤 문장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앞 문장을 뗀 거거든. 나는 요 문제 풀 때도 답을 4번으로 찍을 거야.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내진 않았거든. This explanation이라는 표현이. 이게 뭔가를 받으니까 그 앞을 낸 거란 말이야.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도 읽어가면서 놓치지 말라는 얘기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팁으로 풀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해석하면서 읽을 때 글의 순서를 찾을 때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얘기. 이해갔죠? 그러면 36번 빠르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문제 제가 쭉쭉 연결고리 찾으면 그냥 여러분들 왜 저렇게 푸는지 알면 되는 거야 그냥. 시험 공부 열심히 해. 자,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et good grade. 성적 좋게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뭐 할 때조차도 have no interest. 이때 interest는 이 우리의 뜻이 아니고요. 이때는 진짜 우리의 흥미, 관심. 그래서 no interest in their study. 공부에 흥미가 없을 때조차도 열심히 한대. 또 하나 사람들은 seek. 찾는데 뭘? job advancement. 그러니까 더 좋은 직업을 찾는데요.
뭐 할 때조차도 약간 느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에 만족할 때조차도 한대.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직업이 만족한 뒤도 더 좋은 직업 찾아. 관심이 없는데도 공부는 더 좋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 그래서 약간 느낌 이따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뭔가 의미 없이 그냥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한다. 사람은 어떤 뭔가를 얻는 게 없이도 더 개선되거나 좋아질 게 없어도 의미 없이 한다. 이런 느낌이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찾아볼게요. 이건 지우기 기능이 너무 좋아. 지우기가 커서. 자, 그러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crowded football stadium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앞 내용을 받는 거죠. 두 가지 예시. 이게 바로 세 번째 예시가 되는 거죠. 이 예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 마지막에 중심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해갔죠? 전부 다 예시니까. 첫 번째 예시 학생들, 두 번째 예시 사람들, 세 번째 예시 crowded football stadium. 그것은 분비는 축구 경기장에 있는 것과 같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 보면서 중요한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spectator. 한 관중이 어디에 있는 관중이 row in front. 앞에 줄에 있는 관중이 stand up. 일어서.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일어서 보통. get a better view. 더 잘 보기 위해서 일하죠. 그러면 a chain. 연속적인 체인. 연속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연속적인 반응이 follows. 일어나죠. 알죠,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면 어때요? 공연 같은 거 볼 때 뒤에 전부 다 일어나죠. 왜? 자기도 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만약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거절한다면 약간 연결된 느낌 있을 수 있죠. 근데 곧 이것 때문에 A 다음에 C예요. 요것 때문에 답에 대한 단서는 이거. 곧 한 사람 일어났죠? A spectator. 한 사람 일어났죠? 곧 everyone is standing.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 살아있어요. 곧 모든 사람이 일어난다. 뭐 하기 위해? To be able to see as well as before. 그 전보다 더 잘 보기 위해. 아까 선생님 예시 들었다시피. 자, 모든 사람은 is on their feet. 일어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on their feet. 모든 사람은 일어난다. rather than sitting. 앉아 있다기 보다는 일어나 있다. 하지만 중심 내용 나왔네. 여기서 하고 싶은 말. but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no one's position has improved. 어때요, 여러분? 누구의 위치도 더 좋아졌어요? 아니죠. 앉아 있을 때나 다 같이 앉아 있을 때나 다 같이 서 있을 때 달라지는 건 없죠. 그죠? 다 일어섰는데 뭐가 보여? 오히려 더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의 위치도 상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때문에 A, C,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일어서지를 않아. 일어서는 걸 거절한다면 일어서지 않아.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는 거야? As well not be at the game at all. 전혀 not at all. 전혀 그 게임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게임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해석을 선생님이 좀 너무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네. 그죠? 선생님 봐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해석해야 되네. 경계에 있지 않은 것이 나을 것이다. 경계에 있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선생님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might as well이라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자, not 여러분 이해를 돕게 not at all 빼. not at all은 이제 부정이야. 하나로 not at all 전혀 몸의 아니다. 그리고 이제 might as well 차라리 멋마는 게 낫다라는 뜻이에요. 동사 원형. 조동사 그다음에 동사 차라리 멋마는 게 낫다. 그는 차라리 게임장에 있는 것이 낫다. 그런데 나대돌이니까 부정까지 넣으면 그는 차라리 거기 게임장에 스타디움에 있지 않은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when 나와서 문장 두 개. 사람들은 purse good that are positional. 그래서 이제 good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 자기한테 좋은 이익. 사람들이 추구할 때 purse good that 어떤 이익 위치에 관한 어떤 이익을 추구할 때 그들은 cannot help ing 이것도 수고입니다. cannot help ing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it red race. 그래서 무의미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에서도 말했죠. 박스에서도 뭔가 의미 없이 한다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령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보는 거죠. to choose not to run. 뛰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지는 거와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사람들은 가끔씩 의미 없이 뭔가를 얻은 것 없이 의미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지 않으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의존은 무조건 여기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의 이번 문제 유형은. 수고했습니다.